산사태가 나면서 계곡물이 마을 한가운데로 흐르고 있습니다. 밀려 들어온 흙과 돌들이 이렇게 지붕 높이만큼 쌓였습니다. 이 집 화장실이 있던 자리는 원래 이곳입니다. 하지만 강한 물살을 이기지 못하고 수십 미터 떨어진 논으로 떠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도 지금 조금만 움직여도 땅이 꺼질 정도로 매우 위험합니다. 제가 지금 무릎 높이까지 지늘게 찰 정도로 지금 물이 덮여서 저도 안전모를 쓰고 현장 밖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한 집중호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주도 어제도 오늘도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8월 1일 오후부터 오늘 낮까지 누적 강수량을 한번 보시면요. 자, 이 강원도 철원이 439mm고요. 경기 연천이 405mm. 자, 405mm고요. 자, 가평이 404.5mm, 그리고 충북 충주가 400.5mm 등입니다. 자, 1시간 정도 전 이 각 지역 하천 상황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경기도 연천의 사랑교 모습입니다. 흙탕물이 무서운 속도로 흐르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한때 6.4m까지 올라갔던 수위는 조금 낮아져서 현재는 5m 정도입니다. 자, 다음은 충북 충주의 목계교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흙탕물이 빠른 속도로 흐르는 모습인데요. 자, 어제 한때 4m까지 올라갔던 수위는 현재 3.7m 수준입니다. 자, 그리고 서울 한강 잠수교 모습 보시겠습니다. 잠수교는 여전히 강물에 잠겨 있습니다. 한때 수위가 8.7m까지 올라갔다가 현재는 조금 내려가서 6.8m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습니다. 인명피해도 어제보다 커졌습니다. 자, 오늘 낮 집계로 14명이 사망하고 12명이 실종 상태입니다. 부상도 7명이나 됩니다. 자, 경기도 가평 펜션 사고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일가족 3명이 이 결과적으로 시신으로 발견되면서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경위는 펜션 갈기동 건물 위쪽 호명선에서 폭포가 흘러내려 건물을 덮친 사고입니다. 스카이 라운지에는 2개 동의 건물이 있는데 객실동은 피해가 없었고 관리동 117제곱미터에 대해서 매몰 사고가 있었습니다. 차량이 흔들리는가 싶더니 흙더미와 건물 잔해가 앞으로 쏟아집니다. 어제 오전 10시 37분쯤 경기도 가평의 한 펜션을 덮친 산사태의 모습입니다. 차량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이 사고로 펜션 주인 60대 여성과 딸, 손자 등 3명이 숨졌습니다. 네, 현재까지 이재민 수는 629세대 1,025명입니다. 자, 어제 555세대 865명의 비해 크게 늘었는데요. 이 집중호우로 침수 지역이 늘어난 탓이 큽니다. 산사태가 나서 거기 배수로 막히니까 그 물이 일로 합류돼갖고 더 빨리 들어온 거죠. 어차피 비가 많이 오면 들어오는데 그게 합류돼갖고 빠른 시간에 들어온 거죠. 네, 시설물 피해 등 재산 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어제 2,562건에서 2,958건으로 400건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농경지는 서울 여의도 면적의 약 19.8배에 달하는 5,751헥타르가 물에 잠기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우스 안에 그 살림살이부터 뭐 다 물이 잠겨갖고 또 작물 숨은 것도 다 피해를 본 거지. 여기 특수작물을 하니까 오이하니까 오이 농가들은 다 피해를 본 거예요. 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피해가 크게 늘면서 정부는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검토 중입니다. 이미 많은 피해가 발생했고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또한 비가 그치는 대로 조속한 피해 복구에 나서 국민 불편을 덜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특히 피해가 큰 지역에 대해서는 중대본을 중심으로 특별 재난지역 선포 등 신속한 지원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름 휴가를 취소하고 청와대로 복귀한 문재인 대통령도 오늘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서 긴급 회의를 갖고 정부의 집중호우 대응 상황 등을 점검했습니다. 앞으로가 더 긴장되는 상황입니다. 태풍의 영향까지 받으며 내일까지 최대 500mm의 물폭탄이 예상된다고 하니 피해 규모가 얼마나 커질지 매우 걱정이 큽니다. 막바지 장마 대응에 더욱 긴장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합니다.
자, 문제는 여전히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자, 중부지방은 내일까지 시간당 50mm에서 많은 곳은 120mm가 넘는 폭우가 계속되겠습니다. 내일 이후에도 비는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태풍 이 하구핏이 오늘 새벽 4시에 중국 북동쪽 해안에 상륙했는데, 자, 태풍이 몰고 온 많은 양의 수증기가 우리나라 장마 전선과 맞물리면서 이번 주 중반 이 폭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현재 인명피해 양상을 보면요, 상당수가 산사태로 인한 피해였습니다. 산사태 방지 작업은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장은 이 산사태를 미리 감지하는 게 중요한데요. 잠깐 산사태 감지 방법 몇 가지 소개해 드립니다. 자, 먼저 이 경사면에서 갑자기 물이 샘솟기 시작하면 이 산사태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땅속에 많은 양의 지하수가 있다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에 산사태 위험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평상시에 잘 나오던 샘물이나 지하수가 갑자기 나오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땅속 지하수 흐름이 변화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산사태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바람이 세지 않은 상황에서 나무가 흔들리거나 넘어질 때 또는 산울림이나 땅울림이 들릴 때는 산사태가 이미 시작된 것으로 봐야 합니다. 이때는 즉시 대피하셔야 합니다. 자, 갑자기 산허리 일부가 금이 가거나 내려앉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대피해야 합니다. 자, 집중호우 소식 들어가서 더 전해드리고요. 우선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집중호우 피해 크게 늘어 내일도 폭우 내릴 듯.